안녕하세요. 8주차는 머신러닝 학습 모델입니다. 모델의 다른 이름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머신러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의 판단을 기계에게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8주차 시작하겠습니다. 8주차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 학습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 비지도 학습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지도 학습 모델 실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 학습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계학습의 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시면 라벨된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있어요. 라벨이 붙어 있는. 네, 거기에서 트레이닝 셋하고 저희가 테스트 셋을 나눠서 데이터를 좀 분리를 합니다. 그죠? 이 분리를 한 후에 이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시켜요. 기계학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검증을 하면서 이게 잘 학습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판정하게 되는 형식이 지도학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도학습의 사례로 저희가 뒤에서도 하겠지만 이 이미지 인식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이미지에서 특정 물체를 인식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다른 이미지를 하나 주고 김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하나 주고 얘가 김인지 아닌지를 맞춰볼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학습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시킨다라고 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지도 학습보다는 이제 지도 학습 쪽이 결과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도출할 때 편하기 때문에 지도 학습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그림이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미지를 좀 형상화 해 놓은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뒤에서 실습을 할 내용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 관련해서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턴 인식, 또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학습 모델이고요. 주로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 지도에서 이렇게 경계를 나누거나 아니면 우리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종양에 대한 경계를 분석하다거나 할 때 이렇게 서포트 벡터 머신을 많이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인식,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학습 모델이고요. 주로 분류와 회귀 분석을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형이나 비선형 분류, 회귀, 이상치 탐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보이시죠? 강력한 성능.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도학습 모델입니다. 우리는 실습을 할 건데 사이킨런 라이브러리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제공을 해준 저희가 이제 토이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이 데이터셋인 요 브레스트 캔서, 그쵸? 브레스트 캔서를 위한 데이터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사이킨런 안에, 라이브러리 안에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이킨런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건데요. 브레스트 캔서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약간 정형화 시켜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있는 실습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 제가 자료에 같이 드릴 테니까 그 링크에 접속하시면 이 데이터가 가지는 내용들 좀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포트 해야 되는 것들 한번 임포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넘파이, 판다스, 그다음에 메플로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그리고 시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변수들마다 가지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scikit-learn도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scikit-learn에 여기 로드 브레스트 캔서 이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임포트 할 때 별 표시가 되면 임포트 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한번 임포트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캔서라는 변수에 로드 브레스트 캔서를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정보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처음 보시죠. 프린트 해서 디스크립트에 대한 약자겠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쭉 뭔가 올라왔어요. 그죠? 이 데이터가 가지는 컬럼에 대한 정보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밑에 나오죠? 이 컬럼에 대한 정보들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민, 맥스 값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드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그래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요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요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나중에 볼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 이 캔서 데이터는 넘파이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넘파이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서 학습하기 편한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넘파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코드를 좀 올려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PD에 데이터 프레임에 그죠? 캔서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컬럼 정보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정보, 그 다음에 타겟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코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다른 데이터들도 반영하셔가지고 넘파이로 로드된 거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실제 제가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C 캔서니까 좀 C라고 그냥 넣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가 봤던 컬럼에 맞춰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뒤로 보시면 타겟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타겟의 데이터는 얘가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결과체로 가지고 나중에 학습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그러면 데이터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시본 라이브러리 로드 했잖아요. 임포트 했잖아요. 시본에서 제공해주는 그죠? 시본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 플롯이라고 해서 지금 저는 요 앞에 있는 그죠? 저희가 보여드렸던 요 앞에 있는 컬럼 몇 개, 둘, 넷, 5개죠. 그죠? 5개의 데이터를 요 타겟 결과와 비교를 해서 한번 보고자 해요. 별로 길지 않아요. 이게 지금 컬럼 값들이 들어가니까 길어 보이는데 코드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래프를 보여주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프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실행 중인 표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쭉 올라왔네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결과치에 따른 그래프 형태, 다양한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페어 플롯이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오렌지 색깔 같은 경우에는 노 캔서예요. 그죠? 양성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얘가 반경, 그죠? 반지름인 거죠. 그 종양이 보통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종양에 대한 반경이니까 오렌지가 다 아래쪽에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가 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좀 보실 수가 있다. 다양한 그래프 형태로 제공해주는 것은 C본에 있는 페어플롯을 사용을 하면 보실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학습을 시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결과는 타겟에 있는 게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Y에다가 결과값을 좀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Y 헤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상위에 있는 5개의 데이터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다 0으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타겟, 여기서 보시면 드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겟 열을 삭제를 한 데이터를 넘겨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X는 지금 저희가 학습을 할 데이터인데 학습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위에서 봤던 데이터랑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넘겨보니까 어때요? 타겟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컬럼을 제거를 할 때는 이 드랍이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저희가 학습시킬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시킬 데이터를 좀 분리를 해줘야 돼요. 저희 전체 데이터에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좀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이킨런에서 제공을 해주는 모듈 중에 이 트레인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릿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한번 해주시면 여기에서 함수를 제공을 해서 데이터를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함수는 모듈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변수를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리턴 형태로 트레인 데이터, x트레인, x테스트, 그다음에 y트레인, y테스트 이 변수 4개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인, 그죠? 학습 데이터인 x 쪽에,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인 x 쪽에 넣어주게 되고 결과 쪽도 트레인 결과,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로 나눠서 4개의 리턴을 전달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앞에 변수 4개를 선언을 해놔야겠죠. 그쵸? 넣어놔야겠죠. 그래서 리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리턴 값은 진행이 되고 우리가 앞서서 이 x, y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y 데이터는 타겟 컬럼이 y 데이터가 됐고요. 그 다음에 x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제외한, 그죠? 그러니까 암에 대한 결과값을 제외한 컬럼을 저희가 변수로 쓰기 위해서 x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x, y가 들어갈 데이터가 될 거고요. 학습시킬. 그리고 이 테스트 사이즈라는 건 전체 데이터 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몇 프로로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0.2 같은 경우는 20%, 전체 데이터의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쓰겠다.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값을 랜덤하게 돌리는데 시드 값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드 값을 안 주면 항상 랜덤이 같은 값만 나오죠. 그래서 시드 값을 넣어 주셔야 그걸 가지고 진짜 저희가 랜덤이라고 생각하는 랜덤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는 0.1을 넣었지만 0.3도 넣어보시고 0.4도 넣어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 번 돌려보셔야 돼요. 그죠? 테스트 진행하실 때 꼭 데이터를 여러 번 넣어서 실행을 시켜서 결과값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Alt Enter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실행이 바로 됐네요. 뭐 데이터 나누는 거니까요. 그러면 X트레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체 데이터 중에 455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114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예, 이렇게 저희가 자동으로 트레인 텍스트 스플릿 이 함수는 저희가 인공지능 함수 돌릴 때 항상 데이터를 나눌 때 쓰는 함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ytrain도 한번 보죠. 그렇죠? y값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같은 경우에 144로 나눠졌다. 여기 지금 ytrain 쉐입은 안 나오네요. 144로 테스트, y테스트 같은 경우에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가 지금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실습하기 전에 이론을 잠깐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scikit-learn에서 제공을 해주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예 다 만들어서 제공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건 그냥 임포트해서 함수만 호출하시면 바로 데이터 준비되고, 그죠? 함수 모델만 그냥 연결시켜 주시고 거기에 데이터만 넣어 주시면 바로 결과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를 본다고 해서 저희가 뭐 진짜 휘황찬란한 그래프를 보는 건 아니고 결과가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SVC라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SVC는 대문자예요. 그죠? 저희가 파이썬은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넣어주시고요.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모델 만들면 저희가 뭐 한다 그랬나요? 그죠? 모델을 훈련시킨다고 했죠. fit 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xtrain 넣어줄 거고 ytrain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fit을 해서 결과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금방 학습을 시켰네요. 그러면 저희가 predict이라는 함수를 써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예요. 우리가 20% 테스트 데이터 잡아놨던 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결과가 판정이 되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xtest라는 데이터를 넣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도출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xpredict은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함수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레이로 결과가. 지금 보면 지금 X 데이터를 넣었는데 결과 판정이 이렇게 나왔어 라고 보여줘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뭐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포트 형태로 볼 수 있는 걸 scikit-learn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임포트 해야겠죠. 그죠? 클래시피케이션 레포트라는 모듈을 하나 더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지금 yPredict이라는 이 변수를 함수에 넣어주면 조금 더 자세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이 레포트를 ytest하고 yPredict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 저희가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학습이 됐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결과가 나오네요. 이게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하다 보면 히든 레이어는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 어떻게 휘황찬란한 그래프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서운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수치로 해보고 결과를 보려면 저희가 별도의 코드를 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수치로 정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94% 정도, 93% 정도의 지금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11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는 93%. 거의 뭐 정확하게 얘가 지금 암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뭐 이것저것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정확도를 93% 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지도 학습 모델에 대해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지도학습 결과를 주고 학습을 하는 것,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결과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군집을 이뤄내는 결과를 낼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기사를 하나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세균성 폐렴과 우리 코비드19에 대한 폐렴을 분류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분류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대조학습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대조학습을 이용한 사례를 좀 봤으니까요.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에서는 대표적으로 군집 분석, 그 다음에 차원 축소, 이상치 탐색, 연관성 분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군집 분석 관련해서 비슷한 데이터 포인트를 그룹으로 묶는데 사용하는 요 군집 분석에 대한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필기 숫자에 대한 숫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서 같은 숫자끼리 이렇게 묶어서 그쵸? 묶어서 군집을 이룰 수 있도록 보여주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지도 학습 모델을 좀 학습을 해볼 건데요. 지도 학습처럼 이렇게 저희가 명확하게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코드를 복잡하긴 하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실습을. 그래서 실습 파일을 좀 올려드리면 이거를 좀 분석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좀 볼게요. 교환해서 제가 숫자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군집이라 그러죠. 유사한 필기체 글자들을 이렇게 군집시켜 놓은 거예요. 10개의 숫자를.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찬가지로 scikit-learn 데이터를 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load digit라는 것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데이터 라벨도 좀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와 라벨 형태로 데이터를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줄 거고요.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숫자를 변수에다가 다 입력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받은 데이터들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 변수, 각각의 변수 값들을 보고 싶은데 바로바로 안 보여줄 때는 이 프린트 함수 쓰시면 굉장히 편하세요. 이 프린트 함수 이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숫자는 10개, 10가지의 숫자예요. 그리고 샘플은 1797이고요. 피처는 64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처음 보는 scikit-learn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처음 보는 것들을 임포트를 할 건데 여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K-means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군집화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bench k-means라는 거 만들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네, 나중에 한번 해당 함수의 내용은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별거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def라고 해서 옆에 콜론 찍어주면 함수라고 하는 거 만들 수 있고, 함수 만들 때는 이렇게
탭 넣은 것처럼 바로 자동으로 공간이 생기죠. 다 하고 나서는 여기 끝에서 공란을 없애주시면 함수가 끝나게 됩니다. 함수 실행 한번 해볼게요. 함수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K-means 해보도록 할게요. K-means 같은 경우는 scikit-learn에서 제공하는 K-means 모듈을 임포트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PCA라는 거 주성분 분석도 같이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K-means에 대한 초기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별거 없어요. 그냥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보기 좋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죠? 이 내용은 이 K-means라는 걸 돌렸을 때 클러스터가 디지트가 몇 개고 지금 N-init라고 하죠. K-means 기억나시죠? 군집화 할 때 몇 개의 군집으로 만들 거냐 처음에 라고 할 때 요 init로 4를 넣어줬어요. 처음에 군집 4개에서 시작해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N 클러스터 우리 10개의 클러스터가 끝에 생길 것 같아. 그죠? 왜냐면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군집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그룹이 만들어질 것 같아. 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4로 하고 최종적으로 10개의 군집을 만들어줘. 라고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어렵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매플로립 임포트 해주고요. 그죠? 그리고 K-means라는 거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K-means라고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PCA는 PCA라고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선언했던 것처럼 이렇게 N-digit하고 init까지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모델을. 그런 다음에 K-means에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피팅까지 했고요. 요 다음에 이렇게 지금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눈에 막 결과들이 보이진 않아요. 이 피팅해서 나온 결과들이.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가시화돼서 보여질 수 있을지 코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코드 가지고 한 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앞서서 사용자 정의 함수 정의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 메시는 0.02로 했고요. 여기서 나온 이 리듀스드 데이터 우리가 만든 거 가지고 분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K-means predict 데이터는 Z에 넣어줬고요. 이 Z 데이터 가지고 리쉐입 하고 이게 뭐라 그랬죠? 이미지 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매플로립 사용해서 이미지 보여주는 거. 코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다 배웠던 함수예요. 그래서 플롯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스캐터 점으로 보여주는 거, 그쵸? 그래서 클러스터 센터에 요 스캐터 보여주고 십자가 표시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크해주고 하는 것들 이렇게 X로 마크해라, 마커는 X로 해라 이런 내용들이니까 찬찬히 보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집에 맞춰서 10개의 군집이 잘 생성이 됐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환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올라오죠. 실행을 했더니 보시면 2, 4, 6, 8, 10, 10개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X표도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군집에 모여 있는 이미지는, 필기체 이미지는 같은 숫자. 그리고 요 군집에 모여 있는, 빨간색 군집에 모여 있는 점들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은 같은 숫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컬러별로, 군집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게 분류를 해놓는 것. 이게 지금 저희가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분류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지도학습 모델 실습하셨죠? 그래서 지도학습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주어주고, 그죠? 결과를 알려주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계학습의 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비지도 학습보다는 지도학습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많이 시키고 있죠. 비지도 학습 모델 실습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비지도 학습은 우리가 레이블이 없는 거죠. 지도 학습하고 다르게.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군집 분석, 차원 축소, 이상치 탐지, 연관성 분석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실습을 계속하게 될 텐데요.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가공이 되어 있는,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가공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 그 다음에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8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